고난의 행군의 트레서다. 네, 반갑습니다. 동사는 최근 5거래일을 거쳐서 낙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루한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는데요. 이처럼 낙폭이 크지 않은 상태로 조정 시에는 주가의 흐름을 더욱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때는 캔들 매매와 같은 지표의 시그널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방안이 없다 하겠습니다. 흔히 장기 투자자일수록 차트로 보는 기술적 분석을 낮은 자태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가치 투자자가 흔하게 실수하는 매매 방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차트 분석 없이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채널 투자자 시청자라면 눈치를 채시겠지만은 가치 투자자와 재무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순으로 투자에 임하실 텐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이와 반대로 기술적 분석을 1순위로 정한 후에 모든 종목을 재무 분석과 모멘텀에 의한 가치 투자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양호한 상태에서도 주가의 시작은 바닥권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주가의 시작은 바닥에서부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가의 바닥과 꼭지의 구별은 기술적 분석 위에는 별다른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 할 수가 있겠죠. 네, 동사의 주가는 지난해 초부터 반등을 보이면서 일목균형부상의 후행 스팬이 고난의 행군에 진입한 시점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럼 차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H&M 일봉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볼린저 밴드 지표로 많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죠. 이 시간은 볼린저 밴드와 후행 스팬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토캐스틱을 연결해서 차트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린저 밴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분봉에서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팽창했던 부분을 반드시 수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는 주가의 과열 단계를 시켜주는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볼린저 밴드는 팽창해서 수축으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로서 차후 주가는 밴드 하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차후에 있을 기술적 분석 동영상을 통해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그리고 중심선에 위치했을 때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서의 강한 반등이 나올 시에는 밴드 상단을 타고 반등할 확률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표 하나에도 나름대로의 길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와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주어 말씀드리면 주가가 조정 시에 밴드의 중심선에서 강한 반등 시에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차트 분석 중에서 볼린저 밴드와 후행 스팬의 연결 고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보시는 대로 후행 스팬이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때에는 전투적인 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구간으로서 추매를 노리는 구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후행 스팬은 26일 이전의
주가 모습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후행 스팬이 밴드 상승단을 이탈하는 26일 앞의 자리를 보면은 주가 역시도 탄력을 잃고 하락 추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주가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자리마다 아래에 있는 스톡캐스틱의 지표를 살펴보면은 밴드 상단을 이탈 시마다 과일 현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리에서는 반등하는 주가를 보고 반응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표상으로 어느 시점에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과열 지점이 아닌 냉각 지역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냉각 시점인데요. 이와 같이 냉각 지점이라 해도 반드시 스톡 지표의 시그널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을 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톡의 시그널이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단계에서 섣불리 진입 시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볼 적에 스톡의 시그널은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리에서 추매보다는 스톡의 시그널이 고점과 고점을 높일 때를 노리는 매매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트 분석 시에 지표가 보여주는 시그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그널의 방향이 고점과 고점을 높여준다든지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시그널에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지표를 대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H&M 고난의 행군에 접어들다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보신 대로 매물대에 대한 지표는 후행 스팬 이외에도 다수의 지표가 있는데요. 어느 지표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남이 사용하는 지표는 나에게도 적합하다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자신이 선정한 지표에는 무한한 신임을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동사의 조정 구간 역시도 오늘 보신 지표의 시그널을 보아서 끝이 보이는 듯한데요. 조정의 끝 부분에서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